왜 그래요? 세계 5대 문명이라고 하고 황하 문명보다 더 앞서고 메소포타미아나 인더스나 뭐 겐지스강, 이집트 이런 세계 4대 문명보다도 약 1000여 년 앞선 이 문명이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1500년 정도 앞서니까. 그럼 주인공이 누구예요? 뻥 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와 고조선 앞에 있었던 배달국의 문명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막는 거예요. 왜 막아요? 그렇게 세계 5대 문명이라고 세계에다 자랑하고 박물관 지어놓고 한국 사람은 오지 마라? 그 논리 뒤에 뭐예요? 스스로 그게 우리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여기도 뭐예요? 과거가 스스로 한민족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못 오게 막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책을 배우고 또 우리 국사학계가 열려있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고대사 부분을 자꾸 일인들에 의해서 축소된 걸 너무 붙들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야가 자꾸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앞에 저 산이 이 홍석향의 산성자촌에 있는 산인데 저 산을 산성자 산성이라고 하고 이 산에 지금 이렇게 높이 솟았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 우측으로 보세요. 우측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죠. 내려가면 이 하천이 자연 해자예요. 해자가 뭐예요? 성벽에 둘러서서 물을 파가지고 공격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남원성도 이 김진애란 정유재란 이 1597년 전쟁 벌일 때 그 해자가 큰 역할을 했어요. 어느 성이든 그 해자가 다 둘러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성 가면 어때요? 이중 해자거든요. 해자가 두 개예요. 안에서 밖에서 하나, 안에서 하나. 이 해자 때문에 공격하는데 엄청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게 오루하예요. 오루한데 여러분들이 1712년 숙종 때 청나라의 목국동이라는 사람이 백두산 정계비를 긋기 위해서 옵니다. 그 목국동이 오라총독이라고 그래요. 오라총독. 그래서 이 오루하라고 하는 게 그 목국동의 그 이름과 거기에 관련된 지명 그 관리 지역 이름과 연관성이 있는 곳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 해자예요, 북쪽에. 그럼 여기서 보면 완만하게 뭐 저게 성이 되겠어 그러지만 저 산의 이 중턱으로 성곽이 쫙 돌려 있습니다. 토석층이거든요. 흙과 돌을 섞어서 만든 토석층의 성벽으로 지금 들어져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초기에 698년에 고구려의 대조영이 이 무리들을 고구려의 유민들을 이끌고 이제 당나라가 약간 기울어지는 분위기에 타서 그쪽에서 난이 일어나니까 유민들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격을 했어요. 당나라에서. 그런데 추격하는데 언제 성 쌓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환경적으로 볼 때 자연적인 경계를 이용해서 일단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는 성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성이 없다라고 하면 성의 역할을 하는 가파른 산을 요새로 삼아서 방어전을 펴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첫 번째 와서 한 게 그 중국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동모산에다가 했다라고 하는 기록에 그 동모산이 어느 건지는 정확히 확정할 수는 없지만 상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공주의 공산성을 백제가 성을 도읍을 해서 옮겼는데 475년 장수왕이 하여튼 고구려의 수도 한성이 지금 한강일 수도 있지만 중국 땅일 수도 있다는 이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주로 내려올 때 우리나라 북쪽 한강 쪽에서 온 게 아니라 중국 쪽에서 왔을 개연성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주로 왔을 때 이 공산성이 뭐예요? 금강을 해자로 삼아서 북쪽이 자연 절벽이면서 넘어와야 되잖아. 위에서 공격해서 온다고.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는 평지에 시간을 갖고 성을 쌓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 초기 온 동모산은 그러한 지형, 지세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상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저기서 나온 발굴 유물의 유물들의 이 편년이 그 시대와 맞아야 되죠. 유물들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698년, 그러니까 7세기 후반 8세기 초로 가는 이 시기의 유물들이 출토가 돼야 고고학적으로 저게 발해의 그 대주용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기 발굴 지금 멈췄어요.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학자들도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발굴을 해서 보고를 해야 그걸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이 중국 당국과 한국이 이 발해를 두고 공동으로 학술 조사를 하고 이런 열려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고대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지역을 동북공정화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이들은. 한국 학자들 개입 금지. 고구려 성 어디를 발굴해도 한국 고구려 학자들 참여 못합니다. 자기들이 다 철저하게 닫아놓고 진행하죠.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계 학자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해서 수닥수닥 해놓은 그 논문이나 발굴조사가 인정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 발굴할 때 한번 꼬여서 이거를 속이기 시작하면 그건 엉망이 돼버립니다. 고고학에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근데 일본의 고고학자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한국보다도 이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안 나오니까 그 신의 손 해가지고 막 찾는 데마다 막 10만 년씩 막 올라왔잖아요. 교과서 실었는데 다 나중에 가짜로 판명됐어요. 그 짓을 한 게 일본이에요. 고대사 콤플렉스 한국에 대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고대사 콤플렉스 이 지역에 대해서. 자기들 것이 아니면 인정을 해야 돼요. 고대 역사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한반도로 내려와 있고 근다고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역사적으로 와서 이렇게 된 것을. 그게 역사학의 기본인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왜곡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니까 계속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하는 자세는 국적을 떠나서 역사는 역사대로 두고 현실을 중요시하면서 같이 상호 보완해 가고 공동으로 문화 관광 자원에서 활용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어쩌면 우리도 옛 땅에 왔지만 지금 어떻게 이거 할 수 없는 거잖아. 우리 세대에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후대 지나서 역사가 대변역 이루어서 또 세계사가 꿈틀거려서 바꾸려면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고 후대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283쪽 한번 보세요. 283쪽에 보면 우리는 저 멀리 지금 대조영이 첫 옮겨와서 방어기지로 썼던 동모산으로 보고 있는 산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서 밖에 있었던 대진국 발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단강의 지류인 바로 이 오르하라고 하는 이 하천, 이 오르하라는 하천이 저 내려가서 이제 목단강에 합쳐지는 거예요. 이 물은 전부 북쪽으로 흘러가요. 어디로? 송화강 쪽 하얼빈 쪽으로 해서 얘는 이 하얼빈의 우측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얼빈을 지나가지고 얘가 목단강에 가서 달라붙어요. 그렇게 해서 우수리크에서 이 합쳐져 가지고 오츠케 바다로 빠져가는, 그러니까 동해로 가는 물이에요. 이 녀석 따라가면 동해로 가는 겁니다. 물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실어보면 어때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백두산 지역 지나가면서 그 물들이 어디로 가요? 송화강으로서 이제 내일 가는 길림에서 만난다면 우리 출발한 거. 어쩌면 지금 열심히 오고 있을 거예요. 우리 만나려고. 그래서 길림 용담산성에 올라가면 이 그 큰 송화강이 쫙 흘러가는 게 유유히 보이거든요. 그 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로 백두산 산록을 넘어가면서 그 기슭으로 내려가는 물, 버스에서 저는 그걸 찍었는데 그 물을 만나고자 하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이 성산자산성의 표지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때 찍은 건데 2017년도에 성산자성은 산성은 당나라 때 발해국의 조기 성터다. 성벽은 산세를 따라 기복을 이루고 토석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뭐와 뭘로? 흙과 돌 조각들로 구축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둘레 길이는 약 2000m이고 그러면 2km죠. 둘레가 한 바퀴가 2km니까 사방으로 약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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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m면 2km 되죠. 근데 얘가 타원형이니까 우리 쪽으로 길어요. 이렇게 아까 버스에서 정면 봤을 때 이런 형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동서축으로 길게 돼 있고 남북으로 협소한 어찌 보면 제주도 형태의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타원형을 이루었고 동서 두 개의 성문이 있고 성 내에는 거주터 그리고 연병장터 못이 있다. 보호 범위는 그 저 성터 주변으로 이만큼 거리를 잡아서 여기는 들어가지 말고 훼손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이제 지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곳을 1차적으로 이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동모산의 가장 유력한 후보군 중에 하나입니다. 저거다가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건 심양, 우리가 마지막 가는 심양까지도 지금 영역을 보고 있어요. 요수를 건넜다고 할 때 그 요수가 심양 옆에 있는 요수는 적어도 제가 기준으로 하는 1189년 이후에 요 나라 때 옮겨온 거기 때문에 그 이전의 요수는 다른 곳에 있다. 그러면 대주영이 건국할 때 요수는 지금 심양 옆에 있는 요아일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더 서쪽에 있던 요수를 건넜을 가능성이 크니까 심양도 거기에 동모산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누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논문에서 인용돼 있는, 논문에서 거론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는 그 연길의 옆에 있는 마반자촌인가 그 위에 있는 성산자 산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발굴을 지금 계속 했고, 그 최근에 이 논문 제가 올려놓은 거 보니까 거기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중국 학계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 거론되고 있으니까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을 많이 해서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는 그게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안정을 했어요. 그러면 대주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라의 기틀을 갖춰야죠. 그러면 성다운 성을 구축해야 돼요. 그리고 당나라도 이제 추격을 멈춰요.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멈추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대주영은 옮겨가서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육정산, 그리고 오동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그 오동성이 여기에서 옮겨가서 구축한 성일 거라고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그 오동성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구국이라고 그래요. 구국. 그 사서에 가서 구국을 세웠다고 했어요. 이제 여기 써놔서. 그래서 이 구국의 터가 어디냐? 오동성이다. 아니면 여기에서 넘어가 있는 영승유적지에서 발해 유적이 많이 나왔는데 그곳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또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오동성 자리를 갈 거예요. 제가 2014년부터 다녔는데 거기가 개발이 돼서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성의 흔적들이. 이제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가면 어떤 상황일지 또 가서 기록하고 찍어 놓을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곳과 그 다음에 오동성,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육정산 고분이 두 개의 고분군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서쪽 구분에서 정해공주 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오동선과 이 동모산이 육정산에 있는 고분군과 함께 어우러지면 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냥 선생님 비 많이 떨어지기 전에 좀 이동하면 안 될까요? 예, 잠깐만. 그 확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해공주의 묘니까 그걸 토대로 한다면 오동성과 이게 동모산일 가능성이 더 크게 봐지는 게 낫다, 그런 얘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장소로 옮겨갈 텐데 이쪽으로 서주세요. 내려오세요. 턱 아래.